네, 안녕하세요. 주더팬입니다. 18일 화요일 남은 저녁 평화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장 전 브리핑 월가 주요 소식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시장 관점 참고해보며 마지막으로 테슬라 전망 및 주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중국 당대회 개막되었죠.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과 코로나 제로 정책 유지를 시사했고요. 경제 회복을 위한 부양책도 일부 시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은 최근에 감세안을 철회했죠. 덕분에 파운드화와 영국 국채가 급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는 금리 인상 기조가 너무 빠르다고 경고를 하였고 무상 불가 지원을 외쳤던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하루 만에 번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죠.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익은 감소했지만 예상치를 모두 상회한 실적으로 상승하였고 골드만삭스는 세계 사업을 분할하는 역사상 가장 큰 구조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BNY 멜론은 견고한 대출로 순익 수익이 전년 대비 44% 증가하면서 상승하였고 테슬라는 최근 모든 사업 부분에서 빠르게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상승을 하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시장 관점 글로벌 투자은행이자 올해 시장의 가장 큰 비관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 CIO가 미국 증시의 회복 랠리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반등이 3,900포인트까지 최대 이어지고 그 다음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일단 마이클 윌슨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약 25% 하락한 S&P 500이 200주 이동평균선이라는 강력한 지지선을 만나면서 향후 기술적인 회복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마이클 윌슨은 3분기 어닝 시장을 만나 기업들의 수익이 무너지는 시그널을 보이거나 공식적인 경기 침체가 없을 경우 S&P 500이 4,150선까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3,900까지 보지만 오버슈팅이 나왔을 경우에는 4,150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라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4,150선은 최근 종가에서 약 13% 정도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는 수치이고요. 윌슨은 두 자릿수의 회복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올해 내내 보여왔던 베어마켓 랠리와 별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정점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는데요. 그는 지난 9월 핵심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해 연준의 긴축 기조가 강화됐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물가는 내년부터 급격히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망하였습니다. 물가가 떨어진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겐 경기 침체라는 다음 관문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해결하고 긴축까지 멈춰야 진정한 반등장, 상승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윌슨은 향후 주의해서 봐야 할 점으로 기업의 급격한 수익 감소를 꼽았고요. 그는 향후 12개월 동안 급격하고 실질적인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며 S&P 500이 향후 200주 이평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 경제가 전면적인 경기 침체를 반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향후 S&P 500이 3,400 수준 혹은 약세장이 강해질 경우 3,000에서 3,200 수준에서 바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골드만삭스 역시 S&P 500이 이자율을 감안할 때 여전히 비싸다고 분석하며 향후 가치와 더 빠른 현금 흐름을 생성하는 기업, 수익이 견고한 기업과 소형주 등에서 매력적인 기회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제가 투자연구소에서 드렸던 미국 S&P 500 인덱스 SPX의 1번 기준 지지 저항 표시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했죠. 향후 S&P 500이 3,400 수준 혹은 약세장이 강해질 경우 3,000에서 3,200 수준까지 바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일단 제가 하락 파동을 계산했을 때 이 C지점 1차 하락 파동과 2차 하락 파동의 길이가 같다고 가정하였을 때 3,300에서 3,300 근처가 최종 바닥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블랙 스완급 이벤트가 아닌 이상 3,000까지는 내려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지만 금융시장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천천히 그리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반등이 일어나더라도 눌림목을 주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여유롭고 천천히 봐야 한다. 아직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의 구간의 경우 반등이 일어날 것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반등 랠리를 이용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드네요. 다음으로 테슬라 소식입니다. 19일 실적 발표 시, 내일이죠. 높아진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 주식을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세 가지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상보다 나은 실적이겠죠. 월가는 222억 달러의 매출과 주당 1달러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총 이익 마진율은 2분기에 25%보다 높아진 26.6%로 추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테슬라가 4분기 납품 가이던스도 함께 제공하기를 원하겠죠. 월가 분석가들은 현재 4분기에 약 43만 대의 납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 출시 예정인 사이버 트럭과 향후 출시될 새로운 저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식은 테슬라 불스와 테슬라 베어스 모두가 주목할 만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4개 분기 실적 발표 동안에 평균적으로 7%씩 오르거나 내렸습니다. 그 기간 중 3번은 올랐고 1번은 떨어졌거든요. 이번엔 어떨지 우리들이 지켜봐야겠죠. 단순히 매크로 혹은 기대에 의존하지 않고 냉철하게 차트를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표시된 260달러는 10월 달에 발생했던 갭이고요. 차트의 해석입니다. 이 쌍바닥일 경우에 200달러 근처는 최종 방어선입니다. 만약에 200달러를 하회할 경우 163달러는 그 다음 최종 131달러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계단식 하락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쌍바닥을 만들지 않은 이상 어떻게 흘러가느냐? 1차, 2차 이렇게 해서 163달러까지 반등 후에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다음 200달러까지도 반등이 일어나겠죠. 리테스트가 종료되면 다시 이렇게 131에서 137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단식 하락일 경우에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200달러 근처에서 하락을 멈추고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올라가길 바라지만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계획을 하고 움직임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짜두고 생각하고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할 만한 종목을 찾고 공부하는 게 어려운 분들 위해,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정을 돌보느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